부처님 전합장하여 삼배 올리고 낭낭한 목탁소리로 공양 올릴 때 부처님은 바다 같은 넓고 넓은 말씀이 목탁소리 울림이 되어 널리 퍼지네. 삼남한상 모두가 환희하고 천상의 소리도 꽃피가 되어 향기가 법당에 가득히 내리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 그거구나. 관세음보살 부처님 전합장하여 발언하며 낭낭한 목탁소리로 공양 올릴 때 부처님의 깊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 목탁소리 향연되어 피어오르네. 삼남한상 모두가 환희하고 천상의 소리도 꽃피가 되어 향기가 법당에 가득히 내리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 그거구나. 관세음보살 제가 목탁을 처음 쳐본 게 17살 때 학교 전 불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학교 법당에서 목탁을 처음 쳐봤더랬어요. 목탁 소리 탁 치니까 목탁이 여러 가지였는데 목탁마다 이 소리가 조금씩 울림이 달라서 아무래도 독경하는데 목탁 울림이 좋은 목탁으로 독경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학교 법당에서 이렇게 치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학교는 이제 개구쟁이들이 있으니까 목탁이 꼭 여러분들 왜 수학여행 가면 이상한 기념품 상에 파는 목탁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는데 절에 가니까 목탁이 좀 가무잡잡하니 그냥 소담하니 탁 있는 거야. 그래서 목탁을 통통 치는데 소리가 진짜 이게 뭐 천상의 소리가 하잖아요.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야, 그래서 이 목탁으로 내가 목탁 치면서 반야신경이라도 한 번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흡족한 마음에 목탁을 통통통 치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그냥, 나는 목탁 치고 있는데 뒤통수가 울리더라고. 보니까 이제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행스님이라고, 그때 이제 우리 자리에 있는 총무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 목탁 뒤통수를 퉁 때리고 하는 얘기가, 이거는 주지스님만 치는 거야. 아, 그래서 목탁에도 차별이 있구나. 이제 저희들 같은 뭐 목탁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목탁이 금방 깨지니까. 목탁이 자주 깨집니다. 세게 치면. 저도 이제 목탁을 좀 세게 치는 편인데 깨어지고 해서 그때는 또 이 물자들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내가 좋은 목탁을 칠 수 있는데 안 치는 게, 지금 제가 치는 목탁도 좋은 목탁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뭐 나무 좋게 깎고 하면은 좋은데, 목탁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좋아서 굳이 뭐 목탁 소리가 좋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오만입니까? 자기 애입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목탁은 산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제 깨지나는데도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 어쨌든 잘 목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목탁도 처음에 이제 처음 소리는 이 아직까지 우리가 질 난다 그러잖아. 길들인다 했을 때 이게 아직 소리가 잡히지 않았다가 한 두어 달 치면 이제 소리가 잡힙니다. 이게 한 몇 년 치면은 목탁도 사람 늙듯이 늙습니다. 공명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안에서 이제 자꾸만 치니까 균열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목탁도 소리가 좀 탁해지고, 한 부분만 자꾸만 좋은 소리 나는 부분만 치다 보니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치는 자리가 자꾸만 벗겨지잖아요. 마치 그냥 뭐 남자들 머리 벗겨지듯이 벗겨지는데 뭐 이것도 뭐 어떡합니까? 다 이제 풍상에 세월에 이렇게 목탁도 그럽니다. 우리 목탁도 한참 늙어가지고 요즘은 딱 좋아요. 내 목소리하고 딱 어울려서, 내가 지금 이 목소리에 너무 좋은 목탁으로 하면은 목탁 소리는 내가 기가 눌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거고, 요 정도 적당한 게 제 목소리하고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괜히 목탁하고 길게 이야기했네요. 참 덥죠? 덥습니다. 저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평일날 안 오시는 바람에 이 넓은 법당을 내 혼자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에어컨도 키지도 않고 잘 삽니다. 선풍기만 틀어놔도 이 안은 시원합니다. 뭐 자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근데 바깥에 잠시 나갔다 오면 왜 그렇게 더워요? 어제도 새벽 시장 갔다 오는데 새벽에 그렇게 더우면 어떡해? 새벽 3시에 제가 시장 가거든요. 아니 새벽에 그렇게 더우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주무시는데 바깥 공기가 이 정도면은 좀 대가 안에서 고생들 하겠다. 물론 이제 에어컨들 키면 되지만은 냉방병들 많이 걸리죠. 그래서 감기들 조심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다들 그냥 들어오시는데 인사하는데 첫 인사가 다 덥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오늘 좀 덜 더운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자리는 33쪽 91번 하는 자리, 아라한품을 우리는 읽고 있고요. 아라한, 부처님 제자들 내지는 부처님도 똑같이 아라한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연기법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응대하여 서로 공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을 우리는 아라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라한 품에, 물론 이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욕망 끊고 집착 여의고 번뇌 사라진 빛나는 사람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라한은 항상 갖춰진 생활 자세가 정진이죠. 그래서 91번 정진하는 정념 수행자, 정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념, 이 정념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하면 바른 기억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기억이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는 것이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 기억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지. 근데 그 처음 만난 사람도 눈으로 봐요. 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에서의 불교 이미지로 보는 거야. 자기가 가진 절에서의 불교 이미지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보거든요. 기억으로. 그래서 기억으로 보고 듣습니다. 기억으로 맛보고요. 여러분들이 맛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내 입맛에 따라 맛이 좋다 나쁘다 해요. 안 그러면 그 맛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로 이것은 맛있다. 이것은 맛이 어떻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보가 얼만큼 축적돼서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죠? 번뇌의 기억들이 많지. 번뇌의 기억들. 그런데 이제 아라는 정념이라는 바른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설명을 덜 하겠습니다. 정념 수행자. 주처를 좋아하지 않는다. 주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처라는 것이 꼭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게 아니고 뭐 거주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한 곳 내지는 한계지어져 있는 어떤 영역 나의 뭐냐면은 한계적 모습 이걸 갖다 우리는 주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면은 재밌어요? 밋밋하고 실증나요? 밋밋하고 실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우리 보살님들 사는데 아이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사는 게 다 그렇죠 라면 왜 그러냐니까 젊을 때는 가슴 뛰는 일도 많고 우스운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뛰는 가슴도 천천히 자꾸만 늘어지고 웃음이 있어요. 자꾸만 찌푸리고 재미가 있어요. 실증나고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니까 그게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가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가 된다는 것은 정념을 방해합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정진이라고 해요.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났을 때의 덕목이 우리 인욕의 덕목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람쥐 쳇바퀴로 다시 안 돌아가려니까 정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다람쥐 쳇바퀴 막 돌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돌고 있는데 다람쥐는 쳇바퀴 도는데 좋아서 돌까? 에? 그냥 뭣도 모르고 돌까? 어떻게 돌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이 뭣도 모르고 내 삶인 줄 알고 도는 그걸 우리는 무명이라 그러고 무지라고 그러고 똑같은 삶에 계속 실증나는 삶에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덕목에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또 다른 삶을 살았을 때 가지는 정진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마치 백조가 늪지를 떠나듯 백조가 늪지에서 늪지 우리도 요즘 저 창녕에 우포늪도 있고 늪이 있단 말이에요. 늪에 가면 왜 늪이 주목을 받느냐니까 그게 뭐냐면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보고라는 게 거기가 생명 활동이 가장 왕성한 데야. 벌레도 많고 우리가 가면 싫지. 늪에 가면은 우리는 딱딱하게 굳은 땅이 좋잖아요. 그런데 늪은 굳어 있어요. 그냥 물컹하고 땅인지 물인지 이게 어중 땡겨 늪이야. 그 늪이거든. 근데 백조 입장에서는 늪이 가장 먹을 게 많고 편안하고 좋은 곳이지. 그런데 그 늪을 백조는 계속 살면 좋지만 그 늪을 떠나죠. 그 떠나는 이유는 뭐죠? 떠나는 이유는 백조가 늪을 떠나는 이유는 백조 입장에서는 지도 또 살라고 다른 늪에만 살 수 없으니까 떠나지만은
우리 인간이 의인화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냥 그러한 삶이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백조의 우아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뜻에서 백조가 늪지를 떠나듯 하는 은유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 집착의 주처를 떠난다는 집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집착했을 때 절에 가면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문 듣고 있는데 스님들이 보살님들 집착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별로 집착 안 하는데 왜 자꾸 저 스님은 자꾸 집착한다고 이야기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어디에 한 곳에 다 꽂히는 것을 집착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여러분 한 곳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딱 꽂히거나 그게 꼭 묶였을 때 그게 한 생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어요? 많이 없죠, 그죠? 뭐 생각이 꽂힐 일이 그렇게 뭐 있어요? 내가 마음에 원망에 사무쳐가지고 그게 붙잡힐 때가 뭐 그렇게 뭐 있어요? 그냥 그거 있었을 때 뭐 풀어헤치면 되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뭐 불교 안 하고 뭐 신경정신과 가도 그냥 약 먹고 이러면 다 이게 헤어나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집착이라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뭐냐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결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감정의 결이 있어요. 감정의 결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하고 접촉해가지고 느끼고 사는데 느끼는데 내가 편한 식으로 느끼고 싶어 하겠지. 불편한 거는 불편한 감정이나 내지는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가요. 자꾸 피해요. 피하지. 그냥 그게 싫지. 그래서 느낌이라는 건 좋고 싫음이라는 주관적 그것이 있는데 그러한 결대로 뭐냐면 감정의 결이 사람마다 쫙 있어요. 감정의 결. 그 다음에 생각으로 보면은 법회니까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생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사고 방식이 있지. 사유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 방식이 있습니다. 생각 방식이. 그러니까 그 생각 방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졌어요? 살다 보니까 가졌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가졌죠. 감정의 결이 있는데 그 결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졌지. 물론 살기 이전의 결이 연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살기 이전의 사고방식이 연장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야기하지 말고 살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의 결과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결은 마치 우리가 강 흐르듯이 강물이 이렇게 쭉 보면은 흐름이 강이 딱 강폭이 있고 그죠? 있잖아. 그런 결이 있고 사고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댁에 가면은 가구 배치하잖아요. 가구 배치하면은 요즘은 다 아파트라 그 TV 있고 소파 있고 하는 자리가 다 일적이지. 다 일쭉 이렇게 가잖아. 그럼 요거 뭐 때문에 이렇게 다 TV 있고 소파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아파트 문화의 방식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서랍에 서랍 첫 번째 앞 여러분 뭐 넣어요? 두 번째 뭐 넣어요? 다 다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왜 다 다른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이 다르네.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나를 꾸미고 드러내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자기의 뭐냐면 마음을 꾸미는 장식의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 사고 방식을 나는 좋다고 그 방식대로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감정의 결을 좋다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걸 집착이라. 이 결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결을 반하는 결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었을 때 그것이 왜 싫어요? 내가 모르는 그 결하고 다르기 때문에 싫어요. 이 결을 고수하는 걸 집착이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 서랍에 윗서랍 아랫서랍에 다 이렇게 정리정돈 잘 해놨는데 남편이 뭐 찾는다고 열어가지고 뒤죽박죽을 만들어놨네. 옷서랍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좋아 안 좋아? 싫지. 내가 사고방식하고 뭐냐면은 의견이 다른 방식을 만나고 내가 정리정돈한 거하고 꾸민 거하고 다른 방식을 만나면 좋아 싫어? 싫지. 그 싫었을 때 그것을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을 집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착은 좀 다르죠. 그럼 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왜 뭐냐면 이런 마음의 결을 가졌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아내고 이 결을 이대로 가져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리정돈한 것 같지만은 이 정리정돈보다 더 차원이 다른 정리정돈이 있는지 라고 해서 계속 탐구하는 것이 마음 공부가 돼요. 마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막 사고방식은 냅두고 마음 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의 결은 어느 정도 넓이가 됩니까? 한강 정도 넓이 됩니까? 인천 앞바다 정도 넓이 돼요? 동해바다 넓이 돼요? 안 되고 밴댕이 송알딱지예요. 내 감정결은 조금만 건드리면 탁 삐지고 화내고 뭔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결들이 감정의 결이 있잖아. 그럼 이 감정결을 그대로 이렇게 협잡하게 놓아야 돼요. 왜냐면은 왜 이렇게 좁아지느냐,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 좋은 느낌만 만나요. 자꾸만 두렵고 겁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해서 자꾸만 치사하다 보니까 취할 거는 별로 없고 버릴 거, 멀리할 것만 자꾸 회피할 것만 있어서 내 결이 좁아져 있다고. 좁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결대로 이 밴댕이 속으로 계속 살아야 돼. 이거 늘려야 돼. 늘려야 돼. 그 늘려야 되는 게 불공부라니까.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참 거룩하게 잘 늘렸다라는 사이즈를, 내 감정의 결을 참 넓게 잘 넓혔다. 참 너무 깊게도 잘 그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팠다라고 하는 정도의 언어가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감정의 결을 엄청나게 넓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흐름이 자비심이 있으면은 마음도 흘러가잖아. 야, 마음 가만히 있는데 왜 흘러가요?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흘러왔잖아요. 몸뚱아리만 흘러왔어요. 마음도 흘러왔어요. 마음도 흘러왔죠. 그걸 우리 상속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계속 어제에서 오늘로 흘러올 때 상속되었다 하거든. 여러분, 상속세 상속 말고 어제로 오늘로 흘러가지고 상속세 내는 것 같으면 세금 내고 왔어요? 하긴 세금 냈지.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자, 상속이라 흘러간단 말이에요. 마음도 흐르거든. 마음이 흐르는데 여러분, 마음이 흐르는데 넓어지면 잘 흐를까요? 못 흐를까? 잘 흐르겠지. 근데 가면 갈수록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면 잘 흘러. 정체가 생기고 넘쳐. 정체가 생기는 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고, 넘치는 게 화나서 팔짝팔짝 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화나고 한이 맺히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좁아지고, 우리 동맥경화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경화도 있어요. 마음경화도 있어요. 그렇게 좁아졌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집착이라. 집착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던 용례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근데 그 집착이라는 것은 정진과 정념을 통해서 우리는 약 하나를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당뇨약 먹고 해가지고 혈관을 넓히게 할지 모르지만은 혈관 자체를 넓힐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마음은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다. 그래서 마치 백조가 늪지를 떠나듯. 92번. 아무것도 모으는 것 없고 아무것도 모으는 것 없고 우리는 모으려고만 하는데, 그죠? 모으려고만 하는데 음식에 집착하지 않으며, 음식에, 그러니까
아이고 참 스님들은 별나다. 옛날 아무 주는 거나 있으면 먹지 뭐 이렇게 음식에 집착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아까 감정 이전에 느낌을 했을 때 느낌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탐닉입니다. 탐닉. 이 탐닉이라는 느낌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만 다가가요. 그게 다가가는데 탐닉의 느낌을 가장 미세하게 주도하는 것이 미각입니다. 음식. 그래서 참 맛이라는 것은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죠? 이것저것 먹으면은 요즘 그 맛있는 거 먹으면은 옛 생각은 나도 시금들들한 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을 그렇게 내가 어릴 때는 좋아했던가. 요즘은 너무 향신료든 뭐든 많이 발달해 있잖아. 발달해 있잖아. 그래서 그거 오히려 절밥이 맛있다는 게 왜 그래요? 향신료 덜 치고 안 치고 해서 맛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맛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맨날 그냥 향신료 치고 조미료 치고 하는 음식 먹다가 안 치는 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물론 여기 온 보살님들은 절밥이 맛있는 이유가 내가 한 음식이요, 해놓은 음식이야. 해놓은 음식이라 맛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뭐 제 스스로 내가 밥 해먹으면 별 맛 없어요. 남이 해주는 게 맛있지.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밥 해먹으면 대충 먹고 마는데 남이 해주는 건 확실히 맛있어. 그래서 나 이게 이 보살들 와서 해주는 밥이 일주일에 몇 개 안 되는데 보면 그건 참 맛있어. 근데 내가 혼자 해먹으면요 별거 다 넣어도 맛없습니다. 음식에 집착하는 것들이 탐닉의 문제입니다. 탐닉의 문제. 아무것도 모으는 것도 없으면 했을 때는 대상 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으는 것 없다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모으는 것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유명세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다 이게 모읍니다. 사람들이 모으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려고 살면은 여러분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탐닉하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줘요. 아이고 참 하는데 유별나다 그래요. 아이고 당장 그러네. 유별나다고. 그래서 공하고 일체 모습 여이여. 공하고라고 했을 때 공하고는 대승불교에서 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우고 일체 모습 여이여. 일체 모습이라고 했을 때 일체 모습 내가 대상에 따라서 좋아하고 나빠하고 하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여이여. 모든 경계 해탈한 사람. 모든 경계 해탈한 사람. 그렇죠. 사람이 어제는 아이고 너무 더워서 과일 사고 간 다음에 내가 어제 나를 위해서 에어컨 안 틀고 과일을 위해서 에어컨 틀었다니까. 더우니까 저 밖에 그래서 과일 위한 과일 중에 제일 위한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저게 하루를 견디겠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막 에어컨 앞에 두고 찬바람을 쌩쌩 쐬었는데 자두 한 분은 그냥 아침에 그냥 펑 녹아내려 앉아가지고 그렇다란 말이야. 날씨가 너무 덥지. 그래서 합니다. 이번 백중은 참 백중이 한여름에 이렇게 통과하는데 일요일 되니까 과일장이 오늘 새벽 한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보고 와서 그냥 하면 싱싱한데 하루를 묵혀놔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네요. 단단한 것만 사올 수도 없고 그럼 종류가 또 그렇잖아. 얼마나 더웠는지 보통 우리 오렌지 같은 거는 상하지도 않는데 오늘 하나가 그냥 돌아가셨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참 보면은 이 더위를 참 사람들이 견딘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저질러 놓고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이게 참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림픽 어제 금메달 하나는 땄던데 그 땀 뻘뻘 흘리고 그냥 이런 모른 저런 해충도 많다는 파리에서 그냥 욕봅니다. 그죠? 왜 꼭 여름에 올림픽 해야 돼? 날이 좋을 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하는데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내가 덥다면은 더위에 대해서 불평하면은요
더 덥죠, 그죠? 덥죠. 그리고 더위에 해탈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명대사를 앞으로 모셔놓고 갑자기 수염에 그냥 얼음이 주렁주렁 막 매달릴 수도 없고, 그게 뭐냐면은 더위에 하면은 오늘 노래 목탁 불렀잖아. 내가 산사이 부르는 바람 지난번에 더워서 한번 불렀는데 오늘도 한번 더 부르고 싶지만은 두 번 부르면 더울까봐, 더 더울까봐. 그래서 목탁 불렀단 말이야. 목탁 부르 이럴 때는 경쾌하게 가는 거죠. 경쾌하게. 예를 들어서 참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피곤할 때가. 피곤할 때가 있으면은 참 그 마음이 뭐 피곤한 마음을 가지면은 좀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면은 덜 피곤해집니다. 근데 내가 피곤해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나 좀 알아달라니까 친구 알아줘요. 지 이야기만 꺼내요. 뭐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때요. 가만히 있으면은 피로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몸은 바카스 먹으면 되는데 마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필요할 때 자가요법은 뭐 독송하는 테이블 들어도 좋고 내지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가벼운 차를 한 잔 해도 좋고 하면서 마음이 필요할 때 물리적으로 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스스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필란보살 아래에 사는 우리 보살님 마음이 어떻게 되지? 그 아랫집에 보살님 이름 뭐예요? 김옥자 보살님이 왜냐면 오늘 저한테 기도를 좀 부탁하고 스스로도 요즘 꿈자리가 너무 시끄럽대요. 그래서 꿈자리 안 시끄러운 기도를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어. 그래 꿈자리 안 시끄러운 기도를 하는 게 꿈자리가 안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운 꿈자리 같이 놀면 돼. 밤에 꿈꾸면서 디스코텍에 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호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꿈자리 시끄럽다고요. 꿈에 뭐 나타나가지고 잘못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이잖아. 왜 꿈에 자꾸 마음을 씁니까? 그냥 꿈이잖아요. 저도 뭐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잠에 푹 빠져서. 그런데 간혹 뭐 새벽녘에 설잠을 자면은 꿈을 꿉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꿀 때 어릴 때 막 이런 놀던 장면들 나오면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하면서도 내가 어리진 않잖아. 그런데도 생각하죠. 그 추억들은 지금 어떻게들 지내지? 그렇다고 연락은 안 합니다. 연락하면요. 그쪽에서 좋다고 전화 받겠어요. 생뚱맞다고 전화 받겠어요. 왜요? 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가다가 보살님들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어제 스님이 꿈에 나왔는데요. 이야기하는데 나는 보살님한테 안 갔는데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건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자리가 시끄러워야 돼. 그냥 그것은 꿈인가 보다 해야 돼. 꿈인가 보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꿈인가 봐. 무슨 우리 노래 가사 지어도 되겠다. 그게 모든 경계 해탈. 우리는 어떤 경계에서도 다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진하고 정념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허공에 나는 새처럼 참 동물들 중에서요. 새가 오래 삽니다. 여러분 밖에 나는 새들 한 몇 년 사는 것 같아요? 20년 이상씩 다 삽니다. 왜 새가 오래 사느냐니까 새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 조그만한 몸집, 요즘 새는 더 살아. 왜 천적이 없잖아. 하늘나라 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새가 훨씬 더 삽니다. 왜 그러냐니까 새가 몸집도 작고 뭐 우리처럼 인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오죽하면은 새 뭐하라 그러냐. 새가 오래 사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날아다녀서 그래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새가 뭐냐면 오래 산다라고 다들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추정 내지는 연구 결과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나는 새처럼 여러분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꿈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자식놈들한테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집착 같지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감정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들 사고방식대로 살면은 그게 곤란한 겁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그것에서 해탈하려고 자꾸만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행해보고 하는 것이 허공에 나는 새처럼 그 자치에 집착한 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집착하는데, 집착한 자리는 실은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무엇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새가 날아가고 남은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치 찾기 어렵다. 93번까지만 읽을까요? 그래서 모든 번뇌 멸진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상념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할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까라는 것은 그 복잡한 마음에 괴로운 표현, 의식적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실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한 마음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동정하고 연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합니다. 나를 동정하면은,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동정하면 여러분 편해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동정하면은 내가 더욱더 처량해지잖아. 처량해지고, 이런 그 처량한 이유가 이것저것 하게 되면 마음에 상념이 생겨 복잡합니다. 내 스스로를 위해야 돼. 안 그러면은 동정해야 돼, 연민해야 돼. 남을 동정하고 연민해야 될까? 타자를 동정하고 연민하면은요, 내 마음은 말끔해져.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번뇌, 마음 복잡하다, 뭐하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함에서 괴로운 나도 있고, 그 복잡함에 빠져서 그것에 안주하는 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괴로워하는 나를 자꾸만 가지고 문제 삼아야 될까요? 그 복잡한 번뇌 빠져서 번뇌 안주하는 나를 문제 삼아야 될까요? 그 나를 문제 삼아야 됩니다. 모든 번뇌 멸진하고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음식에, 스님들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아소가 많잖아요. 아소, 나의 소유, 나의 것 하는 것들 많잖아요. 자꾸만 그것에 탐내면서 아소, 내 것을 확대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지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는 것조차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나도 이제 우리 부친여인지도 한 4, 5년, 5년 된 것 같고, 우리 모친 여인지는 뭐 횟수로 30년 훌쩍 더 지나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뭐 때나 생각날까? 생각도 잘 안 나요. 부모 생각 안 난다고. 왜냐면 부모는요, 실은 나는 시사랑이었지. 계셔서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놈의 내리사랑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은 계속 눈에 치받치지. 있어도 걱정, 없으면 더 걱정. 그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그 자식을 안 보고 내 것, 소유, 의존,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합창단에서 올 가을에 뭐 노래 부르는데,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부른다대. 맨날 걱정하지 말라고. 저거는 다 걱정 다 하고, 이 부르는 또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옆에서 보면 속 터집니다. 그 마음을 공하고 비우세요, 제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의 아까 감정의 결을 좀 더 확대하고요, 사유방식을 좀 더 멋있게 그렇게 다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임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요. 실은 이 공기처럼 서로
교환하고 널리 퍼져 있는 마음이야. 널리 퍼져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내 안에만 있는 게 마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생활 습관, 언어 이것들은 실은 내 안에 원래 있었어요. 예? 모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습득했을 거야. 모두에게 있는 것을 습득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활발발한 것도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활발발하지 못해요. 아니고 어떻게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뭐냐면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발발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아이고 그냥 수영 그냥 예선전에 조금 나라지 1레인 들어가니까 힘들어가지고 동메달 땄잖아. 동메달 딴 것도 잘했죠, 그죠? 내가 아침에 걔 동메달 딴 걸 왜 축하해줘야 돼? 응? 왜 그래요?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라는 것이 펜싱, 샤브로, 사브로, 에페, 플로레. 나는 중학교 때 펜싱을 칼을 이렇게 좀에 잡아봤기 때문에 펜싱 종목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는 상체 찌르는 펜싱이었단 말이야. 착 하는데 야 그냥 단박에 그냥 칼을 착착 하면 들어가는데 멋있대. 나중에 큰 화면으로 다시 봐야지. 그게 마음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럼 펜싱하면 해지나? 안 해진단 말이야. 그게 마음이야. 마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소유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 내가 걱정하는 당신들을 알고 있어. 공하고 일체의 모습 여이여 모든 경계에 탈한 사람 허공을 나는 새처럼 그 자치 찾기 어렵다. 그래서 마음의 자치가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나르는 새처럼 쓰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무병장수할 수 있단 말이야. 오늘 내가 장수법 알려주는데도 저를 얼마나 잘 왔어. 아이고 먼저 가신 분들 안타깝잖아요. 오늘 왔으면 장수법을 하나 더 살았을 건데. 그래서 여름 잘 견디시면서 아이고 더워라 어쩌고 저쩌고 니 때문에 덥고 내 때문에 덥고 이러지 말고 더우시면 저러 오세요. 저럼 내가 에어컨 빵빵 틀어드릴게. 자 그래서 건강들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록도록 하다 보니까 7월이 다 갑니다. 그죠? 8월 맞이해서 이제 한 3번 더 하면은 백중 이제 우란분제 오니까 우란분제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